첫 번째 괴담, 오름제 고개, 요괴 이야기. 이건 우리 외삼촌이 직접 겪은 이야기야. 경북 안동 쪽 외갓집 근처 마을에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요괴에 관한 전설이 있어. 당시 외삼촌이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해준 이야기인데, 그 마을 근처에는 오름제라고 불리는 작은 고개가 하나 있대. 낮에는 별거 없는데 이상하게 해가 지면 아무도 안 지나간다는 거야. 왜냐면 밤마다 애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 처음 들었을 땐 시골에 떠도는 흔한 괴담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외삼촌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고개는 요괴가 사람의 혼을 훔쳐가는 곳이야 라고 하더라고. 외삼촌이 20살 무렵 친구 셋이랑 밤에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대. 술이 좀 과했는지 한 친구가 오름제를 지나서 가자고 우겼고 결국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지. 그런데 고개 한가운데쯤 갔을 때 저 멀리서 응애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야. 그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고 왼쪽 귀에서 들리다가 오른쪽 귀로 옮겨갔다고 해. 친구 한 명은 겁에 질려서 도망가려다가 발목을 접질렀고, 다른 한 명은 갑자기 입을 꾹 다문 채 귀를 막고 웅크리기 시작했대. 외삼촌도 술 기운에 정신이 어질했지만 그 와중에 고개 옆 무덤가에서 기어나오는 무언가를 봤다고 하더라고. 흰 옷을 입었고 얼굴은 애기였는데 눈이 없었대. 그 요괴는 계속 울음소리를 냈고 순간 그 울음소리가 여자 비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거지. 셋 다 다음날 마을 주민에게 발견돼서 집에 겨우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대. 울음을 듣고 도망가려던 친구는 말문이 막혔고 웅크렸던 친구는 며칠 뒤 마당에서 스스로 혀를 자른 거야. 그리고 외삼촌은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한 말이, 그 울음은 듣는 게 아니었어. 머리로 들리는 게 아니야. 마음속 깊숙이에서 울리는 거야. 외삼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에 계속 이명이 들렸고 특히 밤에는 애 울음소리가 귓속에 맴돌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오름제 근처에 도로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고개 바로 밑에서 아주 오래된 목각 인형이 발견됐대. 그 인형은 목이 꺾여 있었고 얼굴에선 붉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해. 당연히 공사는 중단됐고 지금도 그 고개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는 아이 울음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사람의 기억을 파먹는 요괴가 낚싯밥처럼 흘리는 소리일지도 모르거든. 다행히 지금은 셋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데 혹시 밤에 귀에서 옹옹대는 소리가 들리면 꼭 조심해. 그거 다른 존재의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소름 돋는 부재중 전화. 2004년 겨울, 내가 고3 수험생일 때 겪은 일이야.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대부분 피처폰을 썼고 중고 사이트에서 폰을 싸게 사는 애들도 많았었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나는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중고폰 하나를 장만하려고 했었거든. 지금은 폐쇄된 중고 사이트였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고장 하나도 없는 최신 슬라이드폰 싸게 팝니다 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을 했어. 폰 상태도 좋고 구성품도 다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서 직거래를 했지. 장소는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옆 공중전화 부스 앞이었어.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가 이제 아직 군데군데 있었거든. 그 남자는 말이 거의 없었고 얼굴은 모자랑 목도리로 거의 가려져 있더라고. 난 그냥 말 수 없는 아저씨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거래를 했지. 폰도 멀쩡했고 통화도 잘 됐고 문자도 잘 보내지고 카메라 기능도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그날 밤 핸드폰을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배경화면에 어떤 여자 얼굴이 있었거든? 근데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가 않았고 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한 개가 있었는데 이름 없이 그냥 특수 기호로만 돼 있더라고. 그냥 전 주인이 저장했던 건가 하고 무시했는데 자꾸 그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히는 거야. 수신 차단도 안 되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신호도 없이 끊겨서 내가 그 번호로 다시 걸었는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자동 응답만 나오더라고. 근데 그날 밤부터 문자도 오기 시작했어. 뭐 어디야? 왜 안 와? 여기 추워. 나 못 나가. 등등 문자는 전부 그 번호에서 왔고 내가 답장을 보내면 전송 실패가 뜨는 거야. 그리고 진짜 기이했던 건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폰 화면이 아예 먹통이 되더라고. 그래서 폰 배터리를 이제 뽑았다가 다시 넣었는데도 부팅이 되자마자 자동으로 그 번호에 전화가 걸리는 거야. 그걸 보고 진짜 등골이 서늘해졌지. 무서워서 바로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수신함이 가득 찼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 근데 내가 받은 문자도 통화도 아무것도 없었거든? 메시지도 없고 통화 목록도 지워져 있었어. 나는 이상해서 폰 설정 초기화를 해봤지. 근데 그 번호가 다시 나타났어. 아까랑 똑같이 특수 문자로 된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 폰을 판 남자한테 다시 연락해봤지. 근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 그리고 내가 남긴 댓글도 다 사라졌고 게시물도 갑자기 삭제됐어. 그런데 며칠 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공중전화 부스 앞을 지나가게 됐거든?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좀 이상했어. 전화부스 안 유리는 다 깨져 있었고 전화기도 줄이 끊겨 있었거든. 그리고 그 여자 전화기를 들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여자 얼굴이 배경화면에 찍혀있던 그 여자 얼굴이랑 똑같더라고. 나는 그날 이후 그 폰을 버렸고 다행히 지금은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와. 과연 그 여자와 남자 그리고 핸드폰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괴담은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나 귀신, 요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물론 이걸 보고 듣는 이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겠지. 그러니까 다들 시골 마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지 말고 두 번째 괴담은 가끔 중고 거래를 보다 보면 이상한 물건들이 올라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중고 거래할 때는 꼭 잘 보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